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마스터 유지선입니다. 이번 시간도 HSK 6급 독해 3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은요. 하나의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빈칸에 알맞는 문장과 구를 보기 A, B, C, D, E 중에서 골라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지문을 꼼꼼하게 전부 해석하면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주변 혹은 선택지에 있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연결사를 이용해서 문제푸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시사를 이용해서 문제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시사가 또 마찬가지로 힌트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한번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어떤 것에 관한 글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고대에 가난한 사람과富人, 부자 간의 차취, 어떤 격차를 얘기하는 거죠. 차이예요. 그 격차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人们都认为 모두가 뭐라고 여겼느냐? 社会阶级是不可跨越的鸿沟. 자, 이 사회 계급이라는 것은 不可跨越, 얘는 뛰어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鸿沟라는 것은 홍고라고 해서 원래 운하 이름이에요.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운하이기 때문에 어떤 간격, 갭, 차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게 됐거든요. 좀 어려운 어휘지만 6급은 고급 지문이기 때문에 많이 출연하는 그런 어휘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같이 묶어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같이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간격, 갭이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나왔는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다 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시사가 나와 있고요. 또 그들이라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A번은요. 이러한 사상이 나와 있고요. B번은 그들의 사랑이 나와 있거든요. 자, 바로 앞에 그들의 사랑 가리킬 게 없고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나올 것은 这种思想이 들어가는 A번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타면 더 아이칭이 잘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앞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뉴랑 이거 견우예요. 织女는 직녀고요. 견우와 직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들은요, 因为身份悬殊而无法再长相厮守라고 했는데 여기 신분의 悬殊라는 어휘도요. 육국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지만 얘는요. 차이가 크다, 어떤 갭이 크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큰 차이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게 어떤 사람들 얘기, 그 사람의 사랑 얘기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빈칸은 B번이 들어가지 맞는 것이겠죠. 자, 앞에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사가 마찬가지로 힌트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문제이기 때문에 5분 들어볼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에는 보기에 모두 쯔쯔쯔 같은 지사가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기에 너무 많은 지사가 들어가 있으면 문맥 파악을 좀 하시면서 의미가 맞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이 지문 어떤 것에 관한 글인지 보면서 보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감기에 관한 글입니다. 감기는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자주 보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빈칸 시작됩니다.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빈칸 바로 앞에 내용은 我们经常会觉得 우리는 자주 이렇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긴다라고 했으니까 그 의미가 맞을 수 있는 것으로 골라주셔야 해요. 보기 보도록 할게요. A번은요. 这首先与人们的免疫力有关 뭐뭐와 관계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면역력과 관계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B번은요. 这也非常有利于 뭐뭐에 유리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病毒 바이러스고요. 순호라는 것은 생존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의 생존에 유리합니다. 지금 这肯定是 肯定이 뭐예요? 틀림없이 뭐뭐 할 것이다 의미를 가지고 강한 추측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문장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肯定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로 골라주면 의미가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 보시면 是冻着了 冻자가 꽁꽁 얼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어버린 것이니까 춥다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추워서 그런 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장 보시면 밑줄 뒤에 那么问题来了感冒真的是冻出来的吗? 라고 또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어휘의 반복을 가지고 얘가 들어갈 의미가 어울리겠구나 라는 걸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빈칸은 C번으로 골라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보기 조금 더 보면서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D번은 包含着 포함하다 의미의 동사예요. 주어가 안 들어가 있는 복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시리의 일련의 不同的症状 다른病症이죠. 병의 증상이라는 것이겠죠. 일련의 다른 증상들을 포함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D번은 탐은 이 타는 앞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사람 외에 사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가는 뒷문장에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才是让人们感冒的罪魁祸首 罪, 죄죠. 거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수괴, 그죠? 어떤 나쁜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우두머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서우예요. 한마디로 이 사자구 의미는요. 어떤 죄를 짓는 무리의 우두머리고요. 호, 이 재앙, 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재앙의 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수괴 혹은 근본 원인 의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 단어인데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꽤 잘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두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감기 걸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사가 많은 문제였지만 밑줄 앞에 내용 파악하면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빈칸은요. 바로 앞에 상호시道感染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뭐 감염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명사는 이 밑줄 앞에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줄 뒤에 보시면 루,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鼻塞, 扁桃体或喉咙发炎等이라고 지금 증상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주어 뒤에 들어가야 할 동사가 앞에 있으면서 증상을 얘기하시는 단어가 들어가 주면 답이 되겠다라는 게 파악되지 않습니까? 수로가 먼저 나와 있으면서 증상의 의미를 가진 목적어가 갖고 있는 게 바로 D번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보면서 수로가 나와 있게 그리고 어휘 보면서 어휘가 겹치게 골라주면 되는 것인데 D번을 답으로 골라볼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증상 이름이라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뒤를 조금만 더 보셔도 괜찮거든요. 보시면 这些病症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병의 증상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보고도病症들어가 있는 걸로 골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골라주시고 그 뒤에 있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증상들은 大多是 대다수가 由空气中漂浮着的病毒引发的라고 했어요. 자, 여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거든요. 뭐 종처럼 뭐뭐로부터 의미를 가지고 출발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 여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뭐뭐 때문에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인파 혹은 같은 말 인치 같이 볼게요. 요런 거와 함께 호응하게 되면은요. 이것 때문에 약이 됐다라고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주셔야지 문장이 맞습니다. 이런 구조도 같이 봐주면 좋겠어요. 자, 무엇 때문에 약이 된 것인지 그 내용도 보도록 할 거예요. 공기 중에서漂浮, 너무 잘 나가는 필수 육급 어휘예요. 漂浮는 둥둥 떠다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수변자가 들어가 있죠. 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빙두, 바이러스가 야기한 것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 내용만 보니까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감기 걸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딱 73번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73번의 탐원자가 바로 이 바이러스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의미 파악으로 연결시켜 보니까 73번은 마지막 2번으로 골라집니다. 자, 고르고 보시니까 마지막 내용은 C, D, 2번 모두 다 이렇게 지워주시면서 두 가지 보기 중에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번의 밑줄을 보시니까요. 바로 앞에는 왜 겨울만 되면 더 쉽게 감기에 걸릴까라고 하면서요. 이것은 뭐뭐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문장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떨어질수록 생리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역할도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연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면역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역력 때문이야 라고 해야지 의미가 맞지 않을까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A번으로 골라줘야 의미가 맞을 거라고요. 만약에 A번으로 확실히 골라지는 게 자신이 없으시면요. 전 남겨두시고 보류하시고 나머지 걸 더 봐도 괜찮아요. 확실하지 않은 건 보류하시고 뒤에 거 먼저 풀어도 괜찮거든요. 확실한 거 먼저 풀고 남는 것을 나머지 그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하나씩 먼저 골라야 돼 라는 강박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B번이 또 마지막 빈칸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마지막은 이런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此外라는 것은 그 밖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장이요. 왜 겨울에 더 잘 걸리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이유였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이것도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요. 이 예나 하이 같은 점층 관계 이야기해주는 부사와 함께 잘 호응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B번에 또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호응 관계까지 맞춰가지고 두 번째 거 B번을 마지막 빈칸에 넣어주시면 완벽한 거죠. 자, 이 지문 잘 맞게 들어간 것인지 제가 한번 쭉 흐름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의미 파악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지문 보겠습니다. 자, 감기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자주 보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天气转凉, 날씨가 싸늘해지고 그리고 季节变换, 계절이 바뀔 때 감기는 大爆发, 큰 대폭발이죠.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주 뭐라고 여기느냐? 이건 틀림없이 冻着了, 너무 추워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감기라는 것은 추워서 나오는 걸까요? 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 감기라는 것은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푼 두 번째 빈칸 얘기가 나옵니다. 상호시다오감은요, 상기도 감염이라는 것인데 전문 용어 같은 건 알 필요가 없겠죠? 자, 이 감염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느냐? 이러한 등등의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대부분이 어떻게 야기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둥둥 떠나들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알고 보니 이 바이러스, 그것들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감기 걸리게 하는 근본 원인이더라. 그 근본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注意回祸首 쓴다는 어휘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기왕 감기와 날씨가 무관해. 그렇다면 왜 이 겨울에 많이 걸리는 걸까? 라고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뭐뭐시고요. 그 밖에 이것도 있다. 라고 문장이 연결된 거였어요. 이런 소신 같은 표현, 此外와 얘가 함께 쓰인 표현도
잘 참고하시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면역력 때문이다.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역할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알 필요 없고요. 뒤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밖에 또 무엇이? 겨울 되면은요. TN치 간燥 날씨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날씨가 건조해진 것을 쭈로 받은 거죠. 이것은 또 이 바이러스의 생존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겨울 되면 감기가 또 잘 걸리는 것이더라 라고 지금 풀이한 문장이었습니다. 의미해서 괜찮죠? 예,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힌트로 우리가 지사를 활용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다른 단서를 가지고 문제 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